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념편에 보시면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걸 다 하고 있으면 좀 그래서 거기 있는 행간만 정확하게 분석합시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얘가 만난다, 뭐 두 점에서 만난다죠. 그럼 이거를 교점 기준으로 해석하면 교점이 두 개가 되고 얘는 한 개가 되고 얘가 빵개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이 두 식을 뭐 해서? 연립을 해서. 자,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것과 원방에 관한 형태를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만들겠죠. 그죠? 방정식을 만드신 상태에서 뭐를 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쓰는 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판별식의 의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판별식을 하면 요게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제곱이 되다 보니까 식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복잡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2차식의 구조보다는 그 행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똑같은 그림이 이제는 다르게 가보자. 1차식으로 가보자. 무슨 얘기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distance 라고 하는 형태와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두 점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D가 R보다 작은 케이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가 D가 1차식입니다. 1차식. 예, 그러니까 2차보다 1차보다 좀 낫지 않겠냐. 물론 분모의 루트 절대값 제곱이 있지만 그것도 일단 1차식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요게 되는 거고, 접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고 여기 안 만난다는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 얘보다 뭐로 가라? 얘로 가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야. 에이, 상황 따라 제곱이 더 편하시면 이걸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방은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에 관계된 문제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접선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접선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접선 공式하나 참 만들어 볼게요. 자, 원방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었던 형태 원에 대해서 얘가 y는 mx 더하기 n이다라고 잡으면 중심은 당연히 0,0일 거 아니니? 그럼 얘들아, 여기에 이 접선이라고 하는 형태는 distance와 반지름이 동일할 거니까 이 관계식을 써보면 distance는 어떻게 되니?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바꿔보니까 요딴 식이 되고, 걸어보니까 x 앞에 a의 제곱 더하기가 b의 제곱분에 빵빵 집어넣으니까 절대값 n이 들어감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겠지. 이것이 뭐랑 똑같다? 반지름과 똑같다면 절대값 n이라고 하는 과정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온다고. 그럼 이때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절대값을 풀어주면 뿔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왜 뿔마입니까? 평행한 접선이 두 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접선 공식은 기울기 m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mx 뿔마 n 대신에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대부분의 공식은 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예전에는 잘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 기백까지 모든 개정이 다 되면서 이 과정을 은근히 많이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접선 공식은 좀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뭐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distance r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알고 있다면 이건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얘는 반드시 중심이 0,0인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쌤, 중심이요. 얘가 그럼 만약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중심이 a, b라고 하는 형태로 좀 달라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답을 이렇게 내릴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평행이동인데요. 네, 다른 건 하나도 안 변하는데 뭐만 바뀌어요? 여기 중심이 0,0에서 a, b로 이동했죠? 네, 여기에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컨셉을 씁니다. 이건 뒤에 과정이니까 또 소개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할 거냐? 그럼 이번에 접선에 꼭 기울기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 이 원위의 점을, 접점을 좌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x의 1, y1에서의 접선을 구하세요라고 만약에 문제가 물어진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예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심을 0,0으로 잡고 이 원방의 이름을 이렇게 잡아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도대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계산되지 않겠냐고. 어떻게? 일단 이 접선은 이 점을 지나지 않니? x1, y1을 지나지 않니? 그 다음에 이 접선은 기울기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쌤, 기울기 어떻게 계산해요? 접한다는 건 뭐니? 수직이라는 거다. 쌤, 요 직선, 주황색의 기울기가 x의 1분의 y의 1이다. 그렇다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흰색의 기울기는 수직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역수의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마이너스 y1을 이쪽에 갖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 y1 y와 플러스 y1의 제곱이 x1 x에다가 마이너스 x1의 제곱이라는 수식으로 변형이 되는데 요 인간을 넘겨오게 되고 요 인간을 넘겨가면 x1 x에다가 y1 y를 덧셈한 이 과정이 얘가 넘어가다 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으로 들어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쌤, 그러면 요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아니 이게 이 원위의 점이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당연히 r의 제곱일 거여서 이게 r제곱인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은 다 끝났네? 이거네? 뭐죠? x1 x y1 y 이퀄 r제곱. 이게 뭐더라?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더라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랑 이게 모양이 유사한데? 맞아요. 저는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을 어떻게 쓰냐면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지 값에는 전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랑 이거 비교해보면 어떻게 저는 암기를 시키냐면 원방의 위의 점을 알려주면 이 원방을 쪼개세요. 그리고 그 하나에다가 x의 1 점좌표 또 다른 y에다가 y1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이 얼마든지 나와요. 선생님, 아까 저기 노란색처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해요? 중심이 이동하면 얘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차피 얘도 쪼개봐. 그럼 여기다가 원 하나 붙여주면 위에 점이 되면서 쟤도 접선이 돼. 똑같아. 기본형이건 표준형이건 상관없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접선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 구조에서 다 풀려요. 공식, 기울기 공식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위의 점을 알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패턴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디스턴스와 이 R의 관계만 알고 계시면 위치 관계 문제는 거의 다 푼다라고 보시면 돼. 다만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계산 과정에 미지수가 있더라도 참고 버티시고 가시면 충분히 계산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위의 점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자 쪼개자라고 얘기합니다. 쪼개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2차 곡선 전범위로 보시면 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거 없이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거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 개념편에 다 하나하나씩 다 상세하게 설명과 증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거에 관계된, 위치 관계에 관계된, 특별히 접선에 관계된 문제들을 지금부터 한 5문제 정도 좀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좀 많이 풀어드리고 기본적인 것도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316쪽부터 한번 잠깐 봐볼까요? 316쪽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볼게요. 1114번 한가람고 문제부터 출발해서 위치 관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4번입니다. 1114부터 시작할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죠. 원이 있는데요. 그 원이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반으로 쪼개져 있죠? 대부분의 원은 교점을 지나는 원을 지나고선 대부분 다 원방을 표준형으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표준형 고쳐볼 수 있겠죠? 고쳐보시네. 자, 한번 고쳐볼까? 첫 번째 그 원방의 중심이 얼마일지 한번 찾아보시고.
자, 중심 얼마죠? 계산해 보시면 2,4. 반지름 얼마죠? 얼마? 2루트 7이요? 2루트 3 아닌가? 2루트 3? 2루트 3. 한번 잡아보세요, 그거. 자, 그러면 일단 중심도 알았고 반지름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하고 5하고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고 원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호 AP의 길이와 호 BP의 길이가 서로 간에 뭐하고? 같고 호 AQ의 길이와 호 BQ의 길이가 같을 때 성분 PQ의 길이가 뭐냐? 이랬단 말이야. 뭐지 이게? 아, 현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호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그런 거지 뭐.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봅시다. 아직은 접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 만한 요소입니다. 자, 일단 중심의 좌표가 있었어. 뭐 이렇게 됐다 봅시다. 자, 그럼 이 중심의 좌표가 조금 전에 얘가 2,4였음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 얘가 2루트 3이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자, 근데 뭐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그리죠, 뭐 이렇게. 지금 기울기 양수잖아요. 네, 그냥 무시하고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A라고 잡고 여기를 B다라고 잡아서 일단은 그림을 한번 체킹해서 1차 초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거를 뭐 M이라고 할까? 이렇게 M이라고 잡아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 원위에 서로 다른 점이 두 점이 있답니다. 어떤 점이 있나 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P가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가 Q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래놓고 나서 뭐라고 했었냐면 호 AP의 길이, 호 AP의 길이가 어디죠? 이쪽이죠. 조금 진하게 그려보면 요 호 AP의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 누구가? BP의 길이가 서로 간에 같대요. BP가 이건데 이 같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겠냐는 거야. P는 여기 어차피 한 점이고 요 AP하고 얘가 BP가 되려면 이 P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어디야? 요렇게 가로지르는, 그죠? M을 지나면서 A, B를 수직 이등분하게 만들어주는 그 지점에 이쪽 아니면 이쪽에 뭐가 있다? P가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어야지만이 여기에 주어진 이거랑 이게 대칭성에 따라서 같고 이거랑 이것도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일단은 P라는 위치를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 AQ의 길이와 호 BQ의 길이를 찾으세요 그랬거든. 그러면 AQ가 어디 있어? 여기가 AQ, 여기 BQ인데 그것도 서로 간에 뭐가 돼요? 같대요. 자, 그럼 뭐겠냐? Q라는 것도 어차피 이쪽 아니면 얘가 이쪽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서로 다른 두 점 PQ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쪽을 Q를 선택을 이쪽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는 P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에 이 PQ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 4루트 3이라고 하는 그냥 지름의 길이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얼마다? 4번이다. 현하고 호에 관한 얘기 중에서 현에 관한 얘기 중에서 요게 왜 중심을 관통했어야 되는지 그 느낌만 정확하게 살려주시면 답은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페이퍼를 좀 뒤로 좀 넘겨보도록 할까요? 자, 뒤로 넘기시면 318쪽에 1123번 문제가 하나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잠깐 좀 보죠. 자, 1123번입니다. 자, 지금 계속 그림 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을 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이 얘가 2다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자, y는 k 절대값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에서 얘가 만난다라고 요청했을 때 모든 정수 k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일단 얘는 교점의 위치를 찾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찍겠습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요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루트 2짜리가 됩니다. 반지름이 루트 2면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네, 이게 반지름 루트 2짜리입니다. 그렇다면 K 절대값 X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절대값 X가 원래가 이런 시기가 원래 이게 절대값 X 그래프인 거지. 예전에 절대값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 V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럼 K가 양수면요. 어떻게 되죠? 얘는 K가 조금 커지면 이렇게 붙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겠죠. 이게 K가 정확하게 양수인 상태잖아. 근데 어떠니? 좀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해? 안 만나거든.
쌤, 교점이 두 개였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야, 그럼 아래쪽으로 한번 펼쳐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펼쳐볼까? 예를 들어서. 어떠니? 교점이 두 개. 그렇잖아. 이거 교점 두 개잖아, 얘들아. 이게 교점이 두 개잖아. 그치? 왼쪽만 딱, K가 음수가 되면, 여기 교점이 두 개가 되고, 오른쪽은 안 만나니까 이게 두 개가 될 거라고. 야, 그러면, 이걸 점점 좁혀봐. 좁혀본 다음에 무슨 얘기일까? 이게 접하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접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접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 여기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된다는 얘기잖아. 야, 이거 교점이 세 개야, 얘들아. 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조금 펼쳐지면 교점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지. 그럼 얘가 점점 펼쳐지겠지. 어디까지 가겠냐? 여기까지 가겠지. 이게 교점이 몇 개인데? 한 개요. 그럼 나에게 경계는 이 빨간색의 3개짜리와 그 다음에 파란색의 1개짜리의 그 K의 그 사이에 존재해야지만이 요게 쫙 구부러지면서 2개짜리를 형성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좌우대칭이다 보니까 이게 틀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정확하게 좌우대칭이니까 이쪽은 접하고 이쪽은 안 만나요. 얘가 위치하는 위치가 그래.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잖아. 쌤, 그러면 접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쌤, 이거 접해야 됐는데요. 가볼까? 이걸 1번이라고 해볼까? 이거 1번. 이걸 2번이라고 해볼까? 그럼 1번부터 보자. 1번에 접하는 상황이래요. 아, 그래. 1번의 상황을 봐보자. 그럼 누가 접하니? x 더하기 1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은 2라는 요 놈하고요. 쌤, 요 오른쪽에는 얘가 접하는데요. 그래프 잘 봐봐라. x가 0보다 크다 아니니? 아, 그러네요. x가 0보다 크다니까 y는 kx가 접하는 거고 단위 때 k는 음수였던 걸로 확인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 쌤, 접했어요. 어떻게 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아, 그럼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고쳐주고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 마3이고 반지름의 형태가 루트 2다라고 하는 걸 응용했어야지. 그러면 distance를 또 걸겠지. distance 걸었더니 루트에 k의 제곱 플러스 얘가 1분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절대값 마이너스 k 플러스 얘가 3. 쌤, 얘가 루트 2가 되는데? 그래. 그럼 곱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k 플러스 얘가 3이 루트에 2k의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습관적으로요. 저는 얘를 이렇게 씁니다. 습관적으로. 아래 있는 마이너스는 절대값 안에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k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가 6k 플러스 얘가 9가 되고 오른쪽은 얘가 2k 제곱 더하기 얘가 2가 제시가 되면서 넘겨왔더니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7은 제로가 되면서 k는 마이너스 7 혹은 k는 1의 값으로 계산이 2번 나옵니다. 네, 근데 k가 음수였잖아요. 맞아요, k가 음수였어요. 그래서 이때 해당되는 이때 k는 마 7이라는 겁니다. 되겠니? 두 번째, 쌤, 2번은요? 2번은 기존에 있던 원방 똑같죠? 뭐 다르겠어?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죠? 그 다음에 저 직선이 어떻게 됩니까? 쌤, 이 파란색 이 상황에 접하는 건데 x가 음수 구간이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갔을 거고 이때 참고로 k도 어차피 음수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kx 더하기 y는 얘가 제로에 중심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반지름 루트 2까지 똑같죠? 그럼 디스턴스 걸어보면 루트에 k의 제곱 더하기 1분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절대값 이것이 반지름 루트 2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얘도 습관적으로 둘 다 마이너스 절대값을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곱셈해서 제곱을 정리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좌변과 우변을 제곱을 하면 그래서 얘가 k의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7은 또 0이 되니까 k는 7 또는 얘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걔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니까 아, 이때 k는 음수값만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1인 게 확인이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에 있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를 살펴보니까 당연히 답은
K는 얼마? 마이너스 7보다는 커야겠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제가 깔리면서 여기 주어져 있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갖다 구하라. 네, 그렇게 뭐 계산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요 값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값을 펼쳐줘야 되는 상황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냥 잡아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확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근데 결론은 뭐다? 아, 결론은 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우리가 위치 관계를 파악하자. 그러니까 절대값에서 좀 약간 불편하고 좀 짜증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감안하고 풀어야 돼.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가보자. 제가 일부러 여러분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보려고 오늘 수업 준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랑 이제 접선 문제만 이제 조금 더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둘, 세 개 남았네요. 세 개 하면 오늘 수업 전체가 마무리되니까 조금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1130번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여기 경기고는 없죠. 경기고는 없죠. 자, 공식인데요. 공식 한번 암기하려고 본 건데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그랬잖아요. 쌤 공식이에요. 그래, 공식이야. 공식 외워서 풀자라는 거지. 그 나오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과정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공식으로 풀자. 어떻게 풀자?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얘는 반드시 원의 중심이 0,0인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 근데 걔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중심좌표가 성현아 중심좌표 얼마? 3, 마이너스 2가 돼 있단 말이야. 중심좌표가. 그럼 이거 어떻게 썼어야 될까 봤더니 여기는 y 더하기 2라고 바꿔주고 여기는 x 마이너스 3이라고 바꿔서 해석을 하시라고. 쌤 거기 반지름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죠? 반지름 얼마나 나와 있습니다? 루트 5라고 나와 있죠? 아싸, 요 반지름 루트 5라고 나왔다. 쌤 기울기도 알려주는데요? 그래, 기울기 알려줬어. 얼마라고 알려줬어? 마이너스 2라고 알려주는데요? 그럼 여기 얼마가 돼? 요게 루트 5가 되는 거죠. 아싸,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가로에 x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5 끝났네. 뭐만 조심하라고? 얘는 중심이 0,0인 거고 얘는 중심이 3,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요것만 조심하시면 이 접선 공식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직선이 y축과 만난다고 했잖아. y축과 만난대. y 절편이잖아. y 절편의 합이라고 했어. 그 y 절편 어떻게 찾냐? x에다 빵 집어넣는 거지 뭐. 그럼 결과적으로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요게 짠 지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6이 되잖아. 6불마 5가 됐던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6이서 얘가 4니까 4 더하기 5는 얘가 9가 됐을 거고 4에서 5를 갖다 빼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두 개를 덧세 맞추면 되겠지. 그래서 y절편의 합은 정답이 3번으로 제시가 되게 되어 있다. 뭐 요 정도 느낌.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정도까지는 기억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증명해드렸고 그 증명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면 생각보다 심플하게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뒷장 1137번은 보너스로 한 문제만 더 해보죠. 세 문제 풀려는데 이건 너무너무 쉬워서 진짜 한 17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A스텝을 빼놨다. 잠신고 문제. 원위의 점 4,5에서의 접선이라고 하지 않았냐? 원 위의 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위의 점은 쪼개라고요. 쪼개. 1137번 문제. x-2의 제곱, y-3의 제곱은 얘가 8이래. 얘들아, 위의 점. 뭐라고 나와 있어? 4,5. 어떡하라고? 쪼개라고. 이것도 증명해 드렸잖아요. 쪼개. 쪼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쪼개기만 했죠. 값의 차이는 없었던 거니까. 그 x에다가 4를 하나 집어넣고
그 y에다가 5를 하나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 4가 들어갔어. 4-2, 2가로에 x-. 5가 들어갔어. 2가로에 y-3 이퀄 8이다. x-2 더하기 y-3은 양변을 2로 나누면 4다. 따라서 x 더하기 y는 9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 그죠? 쪼갠다는 느낌이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막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 오른쪽에 1139번을 지웠던 이유는 아까 증명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위의 점의 접선의 공식은 쪼개버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해결이 된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난이도를 살짝 올려서 아까 서울고 문제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문제 하나 소개하죠. 1142번입니다. 네, 이거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서 별표를 한 3개 정도 치고 보도록 하죠. 쌤, 얘는 원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원이 그려져 있어. 근데 원이 한 개가 아니야. 네? 쌤, 왜 원이 한 개가 아닌가요? 거기 보시면요. 이게 약간 프로펠러 같은 모양으로 정확하게 반지름이 얘가 2였었는데 반지름이 일자리인 반원들이요. 요렇게 그려졌어요. 그죠? 요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게 원래 옛날에 태극 문양으로 나왔었어. 태극 문양. 네, 그걸 지금 변형해 놓은 거야. 그림 이해되실까요? 반지름 일자리라고 했었고 여기 반지름 2자리로 나와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도형과 뭐라고 요청했냐면 이렇게 요청했어. mx y는 1이다. 그죠? mx y는 1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 있구나.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이거랑 몇 개의 교점이 생겼으면 좋겠다. 5개의 교점. 이게 느낌이 쎄하잖아. 5개의 교점이라는 게 좀 쎄하다고. 그랬을 때 mx 값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딱 보는 순간 일단 이 직선은 일단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함부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기울기가 자꾸 변해. 아, 그래? 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풀었더라? mx 값으로 묶었죠? 그래서 얘를 한 등씩 처리했죠. m이 자꾸 변하더라도 항상 지나는 점이 있지 않느냐. 그게 뭐다? 0,-1이더라는 거죠. 나는 요 점을 무조건 지난대요. 요 점을 무조건 지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어봤어. 이렇게 하나 딱 그어봤어. 그어봤더니 요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등장하네. 오, 벌써 4개야. 요 점은 그냥 표시만 해줄 거니까. 이렇게. 요 점을 항상 지나니까 요 점을 항상 지나면서 얘가 교점이 4개야. 자, 그러면 5개가 되는 게 생각보다 심플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닐까? 정아,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부필 좀 드릴 테니까 한 5개짜리 나오는 거 하나만 그려주면 안 돼? 참여 영수. 다양한. 한 번만 그려줘, 한 번. 우리 참여 영수 한 번만 합시다. 학원에서 이런 수업하기 쉽지 않지. 네, 고정 지나죠. 뭘 어떻게 그냥 하는 거죠? 한번 다시 찍어줄게. 자, 다시. 오. 편하신 대로 해보세요. 이건 지나는 건 아니지. 그건 어차피 교점하고는 안 만나죠.
아무거나 하나만 그어보세요. 아까 그으려고 하셨던 거는. 네. 아까 그으시려고 하셨던 대로 하나 그어주세요. 일단 그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손, 여기 티슈. 자, 이 점을 지나야 되잖아. 자, 거기 문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반지름이 1이면 두 번째 반지름이 1이면 차례대로 x축의 아래쪽, 그죠? 반지름이 1이면 1,0 주면 x축의 아래쪽. 이거 뭐죠? 이거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 x축의 y축의 오른쪽. 요거. 그러니까 프로펠러 모양 이렇게 네 가지와 요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그 도형이잖아, 그치? 그거와 그거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이 도형과 직선, 얘가 몇 개의 교점? 5개의 교점인데 서로 다른이란 말을 써놨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이란 말의 의미를 정체를 파악했어야 된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지금 다현이가 그렸던 거, 다현이 감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요. 5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5개가 나오는 상황이 있을까요? 보통 곡선과 직선의 경계는 대부분 접하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다현이가 거의 찾은 것 같은데. 요렇게 가면 요점 얘가 하나가 생기고 얘가 2개가 생기고 여기가 3개가 생기고 얘가 4개가 생기고 얘가 5개가 생겨요. 아, 이게 5개구나. 그럼 접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 있죠. 누구랑 접하죠? 이거요. 이쪽하고 접하는 거죠. 이쪽하고 접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자, 그럼 5개가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더 있어요. 제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서 그런 거죠. 여러분 거를 그리시면 됩니다. 아, 미쳤나봐, 그죠? 여기가 요 점이 되려면 실은 얘가 이렇게까지 와야지. 이렇게까지. 자, 정확히 딱 떨어지죠. 그럼 봐볼까? 어떤 거 잡을까? 요거. 요렇게 잡으시면, 자, 요렇게 잡으시면 잘 봐봐. 요렇게 기울기가 제로짜리를 잡으면 요 교점도 몇 개가 생기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생겨요. 그럼 이것보다 살짝 띄워봐. 살짝 띄운다는 게 무슨 얘기야? 살짝 띄운다는 파란색으로 살짝 띄우면 요 점을 지나면서 살짝 띄웠어. 이렇게 가. 이렇게 간다고 쳐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 주어진 형태가 하나, 얘가 둘, 그죠? 얘가 셋, 여기가 또 4개가 되죠. 그죠? 요 점을 지난다고 하면 쌤 이것도 4개고 요것도 4개인데요? 그럼 요 가운데를 살짝 교묘하게 관통해. 바바바바바바밤 이렇게 여기 교묘하게 관통해.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요거랑 요거니까 아래쪽이겠죠. 이렇게 돌아야죠. 미쳤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여러분 거기 그리시면 더 빨라요. 하나, 얘가 둘, 그 다음에 얘가 셋, 얘가 넷, 얘가 5개가 생깁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어렵게 나와 있다고. 기준점에서. 그러면 경계를 찾아봅시다. 경계는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주어졌던 요게 5개네. 이거는 그냥 바로 찾으면 되네.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봤더니 요 직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점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여기 주어진 얘가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얘들아 이게 얼마냐면 요게 2다. 쌤 이거는요? 이건 1이야. 쌤 1대 루트 3대 2. 이거 루트 3인데요? 그럼 이거 특수각이잖아요. 이게 몇 도? 30도. 쌤 그럼 여기는 이게 얘랑 x랑 평행이니까 이게 60도. 탄젠트 60도. 루트 3. 오케이. 그래서 요 해당된 이 케이스는 기울기가 얼마? 루트 3인 케이스가 하나 딱 발생합니다. 아직 안 끝났죠? 아래쪽에 하나 더 있는 거죠. 요 사이. 제가 이렇게 잡을게. 여기 파란색 버전으로 잡게. 요게 아니라 요거 있죠? 요거. 여기 4개였으니까 요거와 요 버전. 요거랑 요 버전 사이. 쌤 이건 너무 쉽지? 기울기가 얘 제로. 이거 기울기 제로. 쌤 그럼 이거는요? 이건 어떻게 되죠? 2, 빵을 지날 때 누가? 얘가 2, 빵을 지날 때 그럼 뭐야? 이게 m이 2분의 1.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냐면 m은 0보다는 커. 그리고 얼마보다 작은? 2분의 1보다 작고 그리고 요게 하나가 더 있어. 이게 숨겨져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그래서 요 표현이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림적으로도 어렵고 접한다는 것도 좀 특수하게
막 이렇게 걸려있고, 그죠? 점과 직선을 안 걸어도 되는 문제가 좀 발생이 되니까. 그리고 곡선과 직선 대부분 접선 구조가 기본 형태가 돼요. 그게 경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좀 파란색 버전 위주로 한번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출제가 좀 많이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하나 남았죠? 뭐 남았습니까? 1144번. 극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개념 설명하고 마무리하면 딱 맞습니다. 자, 여러분 개념 교과서로는 어디에 있냐면 페이지 413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게 편한 내용이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결론은 먼저 아십니까? 쪼개기입니다. 그래서 외워두면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개념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은데 제가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당황하시거든요. 설명하겠습니다. 2차 곡선에서 이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아셨으면 한다 이거예요. 자, 뭔 소리입니까? 일단 요런 원이 하나 있다고 하자. 자, 이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요 그냥 일단 편의상 이 원에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이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의 한 점을 제가 p다라고 하고 이 점을 a, b라고 이름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요. 여기서도 접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점을 원의 중심 O라는 점에서 기준점으로 이렇게 수직, 요게 A라고 하고 여기도 수직, 여기도 B다라고 합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극선이라고 하는 컨셉은 뭐냐면 바로 이 접점과 이 접점을 연결한 이 직선, 얘 이름이 극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극선의 원리죠. 요거 설명을 드려요. 이거 알아두면 되게 편하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ax by는 r제곱 끝. 이거예요. 쌤 이거 쪼갠 다음에 이 외부에 있는 한 점을 집어넣는 거네요. 그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부터 논리를 설명해 드리고 쉽게 한번 이제 외워보도록 하자고요. 설명하죠. 얘들아, 첫째 이거부터 기억해야 돼. 직선의 결정 조건. 점 몇 개? 2개로 결정할 수 있지. 여러분 직선구라고 하면 점 2개 딱 찍고 자대고 갖다 그으면 직선 만들어지잖아. 오케이. 직선의 결정 조건은 점 2개다. 됐니? 자, 이제 봐. 두 번째. A라는 점을 x의 1, y1이라고 내가 이름 지어보자. 너 이름이 뭐니? 저는 x1, y1인데요. 너 이름이 뭐니? 저는 x2, y2인데요. 그러니 그럼 너는 접선이라고 하는 걸 그을 수 있겠구나. 네. 어떻게 그을 수 있을까? 쪼개. 왜? 위에 점이니까. 너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네. 제 이름은 그겁니다. 두 번째, x2, x, y2, y도 r제곱. 예, 저도 이렇게 됩니다. 요걸 1번이라고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하면 요게 1번이 되는 거고 요게 2번 직선이 되는 거죠. 근데 1번 직선도 그렇고 2번 직선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여기 봐봐 1번 직선도 그렇고 2번 직선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뭐를 지나? 이 점을 지나. 무조건 지나야 돼. 지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경직돼 있으셔서. 그럼 이것이 그러면 1번 직선과 여기 1번 직선과 그죠? 점점점 1번 직선과 점점점 2번 직선은 모두 뭐를 지나? A, B를 지난다고요. 어떻게 잡힙니까? 이렇게 잡히겠죠. 여기 해당되는 이 과정이 이렇게 바뀌겠죠. x1a y1b equal r제곱. 두 번째, 이 경우는 x2a 플러스 y2b equal r제곱이 되겠죠. 지난다고 했으니까 각각. 그래? 잘 봐.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니까. 야, 그러면 여기를 잘 봐봐. 우리 예전에 인수 정리할 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여기 A는 안 바뀌지. B도 안 바뀌지. R제곱도 안 바뀌지. 뭐만 바뀌냐? X1과 X2, Y1과 Y2가 갑자기 막 바뀌지. 혹시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무슨 얘기냐면 x1a 더하기 y1b는 r제곱은 이 x1과 y1이 변하는 자리에다가 x하고 y를 집어넣고 내가 여기다가 x1, y1을 순서로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게 완성이 되니까 이 직선 위의 점의 하나가 이거고 이것도 완성되니까 이 직선 위의 또 다른 점이 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이 직선이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다시 회귀합니다. 어디로 회귀하죠? 직선의 결정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죠? 직선은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나랑 성현이랑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 또 다른 애가 끼어든다고 해서 이 직선을 또 다르게 새롭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얘랑 나로 결정되는 평면상의 직선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 무슨 소리야? 이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이 얘인데 그게 유일하게 하나라고. 이거구나.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 두 점이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그럼 얘가 우리는 극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구나. 순서만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과정이 아까 얘기했던 xx, yy는 r제곱이라는 과정에 이 바깥에 한 점이었던 a, b를 집어넣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가 극선의 방정식이 접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되게 여러분이 그 어떤 관계성이 일치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정리하시고 저는 그럼 1144번 문제를 바로 하나 풀도록 하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거기 마플 교과서에도 정확하게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거기 특강에서 해갖고 쫙쫙쫙쫙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린 거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을 좀 보시면서 극선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만약에 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진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직선의 점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직선의 이름을 극선이라고 하자. 그렇게 정의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 문제 하나 풀어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원방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x의 제곱 플러스 얘가 y제곱은 4라는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부의 한 점이 얼마였었나 봤더니 키가 2,3입니다. 2,3. 쌤, 그러면 요 극선의 AB라고 하는 형태는 접점으로 구성된 이 직선을 극선이라고 하는데 이 극선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얘를 쪼개겠죠. 그 상황에서 2,3이 뾰로롱 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더라? 2x 더하기 3y가 4더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죠. 그러면 원이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이니까 일단 중심을 연결해주면 여기 수직이었을 거고요. 여기도 수직이었을 거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어차피 여기도 수직이었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여기가 빵, 빵이어서 일단은 요 길이가 얼마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거 루트 13입니다.
되셨습니까? 얘가 루트 13이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를 디스턴스라고 잡을 건데, 그럼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루트에 여기 넘겨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얘가 제곱분에 빵빵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얘가 4가 되면서 얘가 루트 13분의 얘가 4가 됩니다. 아니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요 길이, 요 파란색의 길이가 얘가 루트 13분의 4라고. 여기가 반지름 얼마짜리? 여기 2짜리. 요 2짜리. 그러면 여기 요 길이, 요 해당된 요 위쪽에 있는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에 요거의 제곱했더니 4가 되고, 요거의 제곱했더니 얘가 13분의 4의 제곱 16이 들어가서 요 과정이 얘가 13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52에서 빼다 보니까 얘가 36, 즉 이렇게 나와서 얘가 루트 13분의 6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아. 뭐가? 얘가. 그러면 쌤, 어차피 얘도 그거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 넓이를 계산할 때, 이 넓이를 계산을 하실 때 이렇게 갈 거 아니니?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그죠? 곱하기 여기를 m이라고 가정하면 선분 내가 PM의 길이를 곱해주면 넓이가 나올 거 아니니?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B라고 하는 이 길이는 AM의 2배가 된 거니까 루트 13분의 6의 2배. 이게 AB의 길이였을 거고, 쌤, PM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전체 길이가 루트 13인데 이 파란색을 갖다 빼는 거니까 루트 13에서 얼마를 갖다 뺀다고? 루트 13분의 4를 갖다 뺀다고 이렇게. 그러면 쌤 2분의 1 곱하기 얘가 루트 13분의 얘가 12가 되고 여기는 루트 13분의 얘가 13분의 4 루트 13이어서 얘가 13분의 9 그죠? 13분의 루트 13분의 9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거 계산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산이 다 끝나버리잖아. 어떻게 끝나니? 요거랑 요거의 계산에 따라서 얘가 13이고 요거 약분하면 얘가 6이니까 13분의 69, 54로 들어가서 약분되지 않으니까 정답은 얼마더라? 67이더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결국에 점직선,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뭐 이런 거. 대신 그 극선의 방정식이 좀 쉽게 가줘야 점과 직선도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던 거겠지. 그렇게 해서 정답은 67로서 계산이 되고 우리 책에서는 그 다음 장에 극선의 방정식 문제가 한 6개인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차근차근 이제 집에 숙제를 해갖고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엔 오늘 여러분이랑 하는 이야기 중에 거의 절반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얘기했을 거야. 거의 전부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접선 문제 얘기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제발 좀 그리라라고 얘기했었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원방을 이렇게 한 번에 끝내니? 그렇게 끝낼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좀 잘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질문하시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이 원방의 뒤쪽 부분까지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1157번 때까지 일단 쭉 그냥 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양은 조금 더 됩니다만 한번 많이 풀어드렸으니까 그거 제외한 형태로 해서 잘 한번 풀어봐 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들을 좀 받아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 건데 일단 직방만 먼저 가자. 직방만 질문을 좀 먼저 받고 그 중에서 좀 처리 다 되고 또 시간이 남으시면 개별적인 질문을 더 받아서 처리해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직방이 972번 때부터 1069번 때까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이해 안 됐거나 계산이 좀 이상하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원방은 답안지를 나눠드렸습니다. 해설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잘 보시고 채점도 해보시고 점검해 보시는데 해설이 가끔가다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저한테 좀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해설을 저는 답만 체크해 놓거든요. 그리고 제가 따로 풀거든요. 그래서 해설이 어떻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이 저한테 혹시 있으면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 받고 약 먹으러 갈 거죠? 빨리 나갔다 오시고. 자, 저한테 질문 좀 나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문제 풀고 계시는 게 제일 적절하겠죠. 그렇게 시간을 좀 양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때부터냐 질문이? 972번. 오늘은 좀 발을 정자를 한번 좀 새겨보죠. 부른 다음에
제일 많은 거 질문 순서대로 해서 날려드리죠. 자, 불러주시겠어요? 989번. Can you tell me? 187번. 987? 987번, 오케이. 986번. 아, 역순인가요? 1400. 아? 1400. 천사? 천사, 느낌이 좋네, 천사. 1007. 1007. 985. 네? 995. 995번대. 1017. 어? 1017. 1017. 1024. 1024. 1027. 1027. 1026. 1026. 1026. 오늘 이제 먼저 이 손을 들 거야. 손을 들어서 많이 나온 것들을 풀어드리고 날릴 거야. 알겠죠? 다 풀 수 있어요. 오늘 시간이 한 45분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면 하나당 4분 30초씩. 괜찮습니다. 해볼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또.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1050? 1050? 1050? 1047. 1047, 1050 여기다 쓸까? 1050. 자, 그러면 왜 아직 안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야 되는데. 또 없어요? 다른 거? 자, 그러면 손을 들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준이야, 같이 동참해줘. 같이. 989번. 5명이요. 이거 무조건 풀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987번. 한 분. 네, 조금 순서가 밀리겠습니다. 986번. 986번이 세 분. 네, 1004번. 1004. 세 분. 오케이, 세 분. 네, 1007번.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7번. 하나, 둘, 셋, 네, 이거 긁은 거야, 준 거야? 근데 쌤이 설명해 주셨던 거. 아,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1007번은? 아니 따로 왔을 때. 아, 네네네. 알겠죠. 그럼 3명. 995번. 없으면 지울 거야. 995번. 없으면 지울 거야. 3분. 1017번. 1017번. 한 번. 오케이. 1024번. 1024번. 빨리 줘. 1024번. 오, 5분. 오, 인기 대박. 오 마이 갓. 1027번. 1027번. 오, 맞네. 네. 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너 지금 헷갈리. 일부러 그런 거지, 왕성현. 1026번. 두 번. 오케이. 자, 1050번. 1050번. 1047번. 아, 두 분이구나. 1047번. 세 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989번 5개. 1024번 5개, 1027번 5개니까 요거부터 풀게요. 그 다음에 이제 333 가고 2 가고 1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만약 시간이 잘린다. 아니야, 오늘 끝까지 다 풀게. 내가 지쳐도 그냥 끝까지 풀게. 왜냐, 결국엔 돌아오는 건 내가 다 풀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늘 힘들고 많은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다음번 때까지 숙제 잘해와. 그럼 쌤이 다음번에 이제 좀 이렇게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그죠? 쌤이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아이스크림을 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숙제를 안 해온 분이 있으면 안 살 거야. 알겠죠? 열심히 해오라고. 알겠죠? 자, 혹시 밀리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동안에 일정 잡아서 좀 들어와서 질문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러자. 알겠지? 자, 989부터 그럼 가자. 989부터. 혜은아, 태희야, 니네도 마찬가지야. 잘 들어. 영상을 보는데 가끔씩 놀래시라고 제가 지워서. 그럼 989번부터 한번 잠깐 봐볼게요. 989번부터. 자, OAB의 세 꼭지점의 좌표는 0,0, 6,0, 1, 루트 7이다. B와 OAB의 네 저번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OA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너 BP의 길이 계산할 수 있겠니? 정신여고 문제네, 그죠? 자, 989번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림을 한번 좌표를 준 거 보니까 좀 정밀하게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 자, 그럼 차근차근 가봅시다. 5라는 점 하나 잡아주고요. 자, 그다음에 A가 6,0 하나 잡아주고요. 1, 루트 7은 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 그죠?
너무 높나? 이 정도 느낌? 네, 이 정도 느낌으로 2라고 루트 7을 잡아서 여기다 B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이런 느낌으로 일단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B와 OAB의 4자번의 중심을 지난대요. 그럼 OAB의 4자번의 중심이 어디냐? 일단 4자번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4자번의 중심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관통하겠지? 그럼 우리는 요 점을 나는 뭐라고 하겠다? P라고 하겠다. 그거네? 그죠? 요 점을 P라고 할 때 너는 뭐가 궁금하니? BP가 궁금하니? 그죠? BP가 궁금해? 라고 문제 속에서 요청이 들어갔어. 출제 혹시 밀리신 분들 오늘 같이 풀면서 봐. 알겠지? 자, 그럼 요 길이가 일단 궁금하니? 이런 거잖아. 근데 하나 물어보자는 거야. 얘들아, 이 안에 있는 4자번, 그죠? 그러면 요 4자번에서 요 점이 뭐니? 바로 내심이지. 내심의 정의가 뭐니? 각의 이등분선의 요점이에요. 내각의 이등분선의 요점. 쌤, 각의 이등분선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요 내심은 그러면 당연히 이거랑 이게 이등분이 된 거겠네? 그럼 끝났네. 뭐가 끝났어? 평면좌표에서 OB 대 AB는 OP 대 AP다. 뭐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OB 이루지. AB 찾아주니까 얼마가 돼? 얘가 AB는 얼마냐 얘가? 이 기도 계산도 안 되네 이제. 머리가 빠그랬다. 5의 제곱 25에 얘가 루트 30인가? 루트 30이면 4루트인가? 쌤, 그럼 어차피 이거 약분하면 어차피 1대2네요. 여기가 1대2네요. 이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게 돼? P라는 너 점의 좌표 너 2,0 이렇게 됩니다. 쌤, 그러면 BP라고 하는 건 그냥 점과 점 사이네요. 1, 루트 7하고 2,0 사이의 거리 얼마? 루트 8, 2루트 2.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이 출제자가 의도했던 건 내심이라는 형태가 각의 이등분선의 요점이고 그것이 각의 이등분선의 요점이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그죠? OB 대 AB가 OP 대 AP와 같다라는 내분점의 비율을 얘기했던 거구나.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지? 989번은 클리어. 자, 저는 이제 1024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024번대 준비하겠습니다. 왠지 좀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니? 강서구 문제입니다. 일단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정리 안 되시면 정리하세요. 문제 잠깐 쓰고 있을게. 얼른 다녀오세요. 1024번입니다. 혹시 나는 해당 사항 없으시면은 다른 문제 보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럼 봐볼까요? A가 마사. 여기가 A였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B가 6, -2.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네. 여기가 B가 6, -12다. 세 번째 C가 A, B인데 양수래요.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이 이런 식의 구성을 갖고 있겠다. 이런 느낌이네. 근데 각 ACB 그랬거든요. ACB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거의 이등분선이 원점을 그럼 얘를 그림을 조금 더 그려야 되겠다. 쌤이 그림을 조금 더 그릴게요. 이렇게 갈게, 이렇게. 더 그려야 되겠다. 이 정도로 갈게, 이 정도로 가서 여기 C라고 잡고 A, B로 잡을게. 근데 뭐라고 했느냐 라고 봤더니 요 각의 이등분선이 요렇게 간대. 뭐를 지난대? 원점을 지난대. 요 각의 이등분선이 원점을 지난대. 그래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C하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간대.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다시 한 번만요. 내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구나.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그림 그릴게. 뭐 하나 잘못 잡았어. 그림 하나를 잘못 잡았어. 이거 이상해지지. 다시 한 번 갈게요.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A가요. -4,8이에요. -4, -8이 아니라
네. 요거 하나 다시 수정할게요. 여기가 A. 자, 그 다음에 B가 6, 마이너스 12. 6, 마이너스 12가 요쯤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쯤 정도. 네, 요 정도. 네, B.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자, C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데, C라고 하는 요소가 어디 있었냐면,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잡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보시면, 이 학교가 되게 요상한 짓을 하나 해놨어. 얘가 분명히 어떤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인데, 잠깐만 봐볼래, 얘들? 어차피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 원점을 지나서 이 원점을 신경을 쓸 건데, 내가 여기 한번 이렇게 연결해볼래? 이거 기울기 얼마야? 이거 기울기 얼마야? 이거 기울기 얼마야? 아니 그냥 크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마이너스. 야 얘들아 이거는 얼마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럼 이게 일직선이라는 거잖아. 삼각형의 원점 지난다는 거네. 이거네. 그럼 요 각의 이등분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난다는 거네. 그러면 아까 느낌하고 완벽히 판박이네. 수빈이 상태 안 좋아 보이는데 좀 보세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그럼 뭐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인데 우리 이 길이를 알려주잖아. 거꾸로. 아까는 이거를 알려줬다면 이제는 여기 이걸 알려주잖아. 그럼 얼마야 얘가 루트 80. 얘가 얼마? 4루트 5. 실제 길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얼마? 66에 36에 143에 루트 180이거든. 180. 얘가 얼마? 얘가 6루트 5. 그래서 여기에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2대 3인 걸로 확인된다. 2대 3인 걸로 확인된다. 2대 3인 거. 아하. 2대 3인 걸로 확인이 되는구나. 요 비율이.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이 각의 이등분선이 원점 5를 지날 때 C와 AB 사이의 거리의 최대를 구하라. 그럼 이게 가장 많이 떨어져 있을 때가 언제겠냐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요 두 점에 대해서 이렇게 있을 때 얘는 항상 2대 3으로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2대 3으로 이렇게 빠방 고정돼 있는 상태야. 그럼 2대 3이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를 봤더니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수업 때 아직 얘기를 안 꺼냈던 사항인데 요거 하나 잠깐 소개하고 갑시다. 그러면 뭐냐? 잘 봐라잉. 잘 봐라잉. 이 그림을 일로 가져와봐. 이렇게 갖고 와서 거꾸로 얘가 A라는 점을 이쪽에다 주고 O라는 점을 이쪽에다 주고 B라는 점을 이렇게 줬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그림에서 얘는 얘가 2였고 얘가 3인 상태야. (2 대 3이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2대 3인 지점이 봐보시면 여기가 2고 얘가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P가 꼭 여기 있다는 보장이 있느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도 충분히 2대 3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 과정이 물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점들이 드러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P가 이렇게 넘어가지 못할걸? 왜 그럴까? 어차피 2대 3으로 가버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왼쪽으로 치우쳐진 점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럼 이게 뭐냐? 원이야, 원. 원의 종류 중에서 뭐 수직이등분선이 되기도 하고 원이 되는데 원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그냥 풀 거냐면 이렇게 그냥 풀려고요. 일단 우리가 교과서에 가르치는 방식은 좌표적 해석이니까 일단 얘를 A, B라고 잡고 일단은 PA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럼 PA의 거리 대 PB의 거리가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이게 아까 우리 책에서는 있지 않았지만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성질을 쓰는 건데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일단 떨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보여드리면 알 것 같아서 2의 PB의 길이가 3의 PA라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얘는 2배 루트 PB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은 B가 얼마였었냐면 6, 마이너스가 10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A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얘가 12의 제곱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3배의 루트 PA의 제곱은 A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얘가 A 플러스 얘가 4의 제곱 얘가 B 마이너스 얘가 8의 제곱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쫙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이 어떤 식의 원이 되는지가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일단 가서 결론 보여드리고 또 다른 방법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하면요. 사가로에 그냥 직접 전개해서 보여드리죠. 한 번에. 어차피 이 과정을 오늘 했어야 되니까 잘 됐네. 자, 오른쪽 과정에 그 구가로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9a 제곱하고 여기가 4a 제곱에 따라서 얘가 5a의 제곱이 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b의 제곱과 9b의 제곱에 따라서 얘가 5b의 제곱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72a였던데 마이너스 48이 1로 넘어오면서 얘가 122a가 됩니다. 120a가 됩니다. 그 다음에 96b였던 형태가 넘어오면서 얘가 마이너스 96이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112b가 됩니다. 복잡하죠?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36, 4 곱하기 144가 얼마나 썼냐면 720입니다. 그러면 720이 넘어오는데 마이너스 넘어올 거고 16하고 64가 얘가 80이니까 얘가 720이어서 얘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잠깐만 b 값만 하나만 다시 보자. b의 값이 얘가 96이죠. 96에 여기 계산 잘못했구나. 96에다가 마이너스 96b에다가 여기 계산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얘가 144. 얘가 마이너스 얘가 250b 되겠네. 이렇게 나와요. 계산 잘못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양변을 우리는 5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요 식은 a 플러스 12의 제곱 b 마이너스가 25의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44에 이거 그냥 계산 내가 할게요. 625 769라고 하는 형태의 숫자가 들어가네. 이 키는 계산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시죠. 240 아니에요? 240인가요? 더하면 240이네. 감사. 240이면 48. 네, 48. 그럼 얘가 얼마? 24. 그러면 24의 제곱이 얼마죠? 576인가요? 그쵸? 그럼 얘가 720인가? 720? 얘가 720.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12,24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답니다. 마이너스 12,24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뭐를 찾고, 여기 얼마? 반지름이 루트 720짜리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2,24는 어디 쪽에 있냐면 요 라인 타고 쭉 올라가는 요 점쯤에 존재를 했던 거였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가 반지름 루트 720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루트 720 막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원이 되었던 거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원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요 길이의 높이가 직선으로 올라갔을 때가 요 직선의 최단거리 높이 올라가 있던 상황이지 않았겠냐라는 건데, 계산이 맞는지는 제가 또 다른 방식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아예 내용상 보죠. 여러분 그 아까 제가 안 했던 게 390쪽 한번 봐볼래요? 390쪽? 390쪽 한번 가죠. 390쪽. 참고로 1024번 답은 루트 720이 계산하시면 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답은 4번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390쪽 한번 봐보시면 이름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정된 두 점이 제시를 해줍니다. 고정된 두 점, 정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비율이 일정합니다. 네, 고정된 두 점이 있고요. 비율이 일정합니다. m 대 n입니다. 근데 m하고 n이 똑같으면요 수직 이등분선이 되고요. m하고 n이 다르면요 이렇게 진행이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고정된 두 점의 비율이 2대 3이면 2대 3을 내분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 외분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요 해당되는 요 비율을 2대 3으로 뭐 하는 지점? 내분하는 거 하나 잡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5분의 오른쪽 대각선이 얘가 10이었고요. 왼쪽 대각선이 마이너스 10이다 보니까 얘가 그냥 제로로 딱 떨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5분의 2에서 얘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24였고 요 곱하면 얘가 24니까 이거 제로가 됐네요 그냥.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요 점이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2대 3으로 뭐 하는 지점? 외분하는 지점을 찾자라고 하니까 외분하는 지점 어떻게 찾죠? 2에 3을 갖다 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얘가 마이너스 1 들어가죠. 그러면 12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1을 갖다 빼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24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 y좌표니까 이거 마이너스 24에서 여기 24를 갖다가 얘가 빼주는 거니 이게 얼마? 마이너스가 48. 이렇게 진행이 되었겠죠. 자, 그래서 요 결과의 외분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4,48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 외분점에 요 한 지점이 있는데 그 한 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48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m 대 n의 비율이 두 개가 다른 비율이 되고 고정된 두 점이 있을 때는 한 점은 내분점, 한 점을 외분점을 뭐로 가져가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져가는 뭐가 발생하더라? 원이 발생하더라. 이 원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4,48과 0,0에 당연히 이 중점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12,24가 드러날 것이고 그게 여기서 아까 계산했던 여기잖아. 마이너스 12,24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은 요 두 점 사이 거리로 계산하시는 게 가장 심플한데 그게 답이 루트 720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계산할 수도 있는데 얘는 알아두실 만한 게 고정된 두 점에서 어떤 공간상의 점이 평면상의 점이 일정한 비율로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면 이거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그래서 그 비율을 한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또 한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그렇게 잡히는 원이 그려지는 이 원 위에 누가 있다? P가 있다. 여기에 P가 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되겠니? 그럼 가장 높은 건 이거라고. 여기에 수직인 거.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반지름만큼의 길이가 가장 높게 올라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지. 실은 이게 앞쪽에 있으면 안 돼. 앞쪽에 있으면 안 돼. 배열상 그쪽에 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그냥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폴로니우스 원도를 오늘 그러면 설명한 걸로 해서 일단 한번 정리해 주세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져가더라. 실제로는 원래 이게 다 계산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그럼 1027번 문제 하나 또 봐볼까요? 1027번 문제도 한번 봐야 되겠죠? 1027번 문제. 갑니다. 이거 지운다. 이쪽 오른쪽 지운다. 오케이. 자, 그러면 1027번 문제로 한번 접근해서 보죠. 자, 1027번입니다. 자, 1027번 문제는 또 역시 좌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대해서 삼각형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넓이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으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지부터 한번 좀 판단을 한번 내려봅시다. 자, 1027번 문제. 그럼 이제 5분짜리들은 이제 해결이 다 끝난 거죠. 자, 쭉 가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가 4,5. 한 요 정도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가 1,1. 한 요 정도쯤. 조금 더 높게 그립시다. 여기가 A가 4,5. 예, B가 1,1. 자,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2,2. 네, 요 정도 느낌으로 C를 잡아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삼각형이 일단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어떤 점 P가 있는데 이 삼각형 ABC라는 기준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은 뭐 ABP래요. ABP? 뭐 어떻게 될까? 요거겠죠? 어차피 밑변을 공유하니까 이런 상태 그림이 형성될 것 같아, 얘들아. 선생님, 넓이가 같으려면요 밑변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높이도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수선의 반이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수선의 반이 똑같아야 돼요. 요거랑 요게 같아야 돼요. 이 얘기잖아.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인 줄 아니? 이 P는 요 AB하고 평행한 요거랑 요게 평행한 요 상황에 P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P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여기도 P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요렇게. 에이, 선생님 거기만 있어요? 여기도 있겠지. 어디? 요거랑 요 길이의 반대편에 요점, 요거의 반대편의 요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 P가 존재할 수 있겠지. 요 그림까지. 가능하겠니? 요 말 이해되겠어?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높이랑 같아지려면 얘는 평행선에서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쪽 왼쪽 주황색하고 오른쪽 주황색 버전에 P가 쭉 있을 것 같아. 와우.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보자.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Q라는 점이 있대. Q가 얼마냐면 10,3이야. Q가 10,3이야. 그러면 뭐 여기가 어딘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한 10,3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뭐 Q가 뭐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요 정도쯤? Q가 10,3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럼 PQ의 가장 짧은 거리는 당연히 이게 수선의 거리일 거 아니야. 이게 최소일 거 아니야. 저쪽으로 안 갈 거란 말이지. 어차피 10,3이 여기 있으면 이쪽 라인에 파고들겠지. 선생님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찾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나와요? 뭘 어떻게 찾겠니?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x의 증가량이 4에서 1 갖다 뺐고 y의 증가량이 5에서 1 갖다 빼면 이게 얼마야? 3분의 4.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도 3분의 4일 거 아니야? 쌤, 그러면 요게 3분의 4면 요게 3분의 4면 요 점이 쌤, 요 점이 이 점으로 어떤 대칭점이 하나가 빵 들어가서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맞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직선을 구하려면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한 건데 그 지나는 한 점이 도대체 어디겠냐를 기하학적으로 찾던지 아니면 직선의 방정을 통해서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봤더니 여러분 여기 참고로 요거 한번 잠깐 봐보실래요? 요거 한번 잠깐 뭘 보란 얘기냐면 요거하고 뭔 소리야. 요 점하고 요 점 한번 잠깐 봐보실래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이게 얼마예요 이게? 여쭤보는 거예요. 요 직선, 요 해당되는 CB라고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혹시 이 AB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마이너스. 요거에서 요거 한번 해보자. 알았어. 1에서 마이너스 1을 갖다 뺐어. x의 증가량. 그 다음에 y의 증가량 1에서 얘가 2를 갖다 뺐어. 그럼 이게 얼마? 이게 3분의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 어떤 관계성이 있니? 뭐 수직이라든가 이런 관계성이 있니? 없어. No, 없어. 그럼 어떻게 갔어야 되는 게 맞냐라는 건데 그러면 나는 여기 있었던 요 부분에 해당되는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가면 이게 반대로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지점을 내가 C'라고 얘기한다면 이 C'의 좌표를 내가 하나 잡아줄게. 뭐라고 잡아? 임의적으로 A, B라고 하나 잡아볼게. 되겠니?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어차피 이쪽의 길이나 이쪽이 똑같기 때문에 요 가운데 여기 중점이 하나 있을 거야. 요 중점을 내가 M이라고 한번 잡아볼까? 그럼 저 M의 형태를 잡을 수가 있는데 문자로는 이렇게 잡히겠지. 2분의 A-2, 2분의 얘가 B 더하기 2라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만 다시요. 요 점 임의로 잡은 점이고요.
요 점은 마이너스 2,2에 중점을 잡은 여기 선에 있을 거라고. 일단 이거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요. C 프라임 C다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니까 A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게 항상 수직으로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요 기울기가 3분의 4였으면 이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이 됐어야 돼요. 네, 요렇게 한번 잡혔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요 직선은 또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3분의 4였고 1,1을 지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요? 첫 번째는 M이라는 점이 여기를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B 플러스 2라는 놈에서 1을 갖다 빼주고 3분의 4 가로에 2분의 A 마이너스 2에서 2를 갖다 빼줘야 된단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좌측에 얘가 2분의 B하고 얘가 1이다 보니까 1하고 1이 사라져서 좌변의 식은 2분의 B가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3분의 4 가로에 통분하면 2분의 A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가 붙어서 얘가 A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요 식이 이렇게 약분되면 요딴 식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B다라고 하는 숫자는 3분의 4에 A-4라는 식이 딱 떨어지죠.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풀어야죠. 두 번째. 요거 풀면 B-2라고 하는 건 4분의 3에 A 플러스 2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B는 4분의 3A 더하기 요거 분배하면 2분의 4가 되니까 이거 2분의 7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식하고 요 식이 딱 두 개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한다라고 계산해야 나올 거니까 그럼 얘는 얼마였었냐면 3분의 4A 마이너스가 3분의 16이었고 이게 4분의 3A 더하기가 27이었던 거야. 2분의 7이었던 거야. 그러면 양쪽에다 그냥 계산하자. 3, 3, 4, 2니까 11을 갖다 곱해버리면 여기가 16A가 되고 여기는 얘가 얼마? 얘가 64가 되고 얘는 9A가 되고 여기다가 12를 갖다 곱하면 얘가 42가 되는 게 우리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얘 넘어가면요 얘가 7A가 되고요 얘 넘어왔을 때 이게 얼마가 되냐면 더해지기 이게 얼마야? 얘가 106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A는 7분의 106이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복잡합니다. 이거 빼버리면 98이 진행이 되어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21분에 뭐 이렇게 일단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이 잘못됐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거의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떤 걸 볼 거냐면 결국에 나는 이 직선이 궁금했던 건데 이 직선의 이름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y는 어차피 3분의 4랑 평행하니까 3분의 4x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점? 요 점을 지나니까 일단 제가 그대로 쓸게요. 계산이 맞았다는 전제로 가야 되니까 21분의 392까지 이렇게 된 거죠. 쌤, 저 그거 98 나뉘어줘요. 어? 7분의 98 나뉘어줘요. 아 이게 나눠져? 14. 얼마죠? 14. 14 그럼 3분의 얼마? 3분의 56 네? 아, 자 이동해야 돼. 우리 하던 거 계산합시다. 얼마? 빼기 98이 아니야? 이거 빼면 얼마지? 얼마 계산 좀 해줘봐. 88? 88 아니야? 78. 78. 78. 그럼 여기에 계산이 얘가 26이니까 얼마? 7분의 104. 7분의 104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얘가 7분의 104로 수정할게요. 일단 7분의 104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게 된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요 점에서 이 직선의 이름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계산하면 되는 거야. 만만치는 않다. 만만치는 않은데 일단 요렇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 이거 고치신 다음에 요 점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7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A, B, C하고 넓이가 똑같다는 P가 이쪽에 있을 거다. 이쪽에. 왜? 밑변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쪽에 여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라인의 과정이 생겼어야 되는 거야. 이 라인의 과정이 생겼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할 말이 있지. 어떤 할 말이 있어? 선생님, 솔직히 이거 너무 계산 복잡하지 않아요? 맞아요, 복잡해요. 솔직히 말하면 복잡하잖아. 근데 이렇게도 가도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가면 솔직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솔직히 시험장 안에서 풀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르게 가야죠.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자, 어떻게 가느냐? 잘 봐라. 일단 이 점을 제가 그림을 조금 더 단순하게 한번 만들어 드려볼게요. 대칭점을 굳이 안 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지. 복잡하게 하는 과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니. 자, 일단 첫 번째 A, B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C가 여기 있었어. C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 뭐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일단 봐줘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P의 위치는 일단 이렇게 생긴 이 지점에 P가 위치할 수 있었어. 근데 얘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거리에 해당되는 이쪽하고 이쪽, 즉 반대쪽에 요 같은 거리에 요 해당되는 것만큼도 얘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 평행하다라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어.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선생님, 그러면 10,3이 어딘지는 몰라요. 10,3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일단 제가 10,3을 요 정도라고 제가 가정하고 일단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일단 이 직선을 찾겠습니다. 이 직선. 선생님, 이 직선은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얘가 기울기가 3분의 4였으니까 쟤도 3분의 4였겠죠? 그럼 얘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2였으니까 요 직선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거 곱해 주십시다. 3i-6은 4x 더하기가 8이어서 넘겨오니까 4x-3i 더하기가 14는 0이라는 일반형을 준비합시다. 됐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짓을 하느냐. 선생님, 어차피 평행하면 평행선 사이 거리면 어차피 이렇게 되는 이 거리나 이 거리는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B라는 점이 뭐였었냐면 1,1이거든. 그럼 나는 여기에 디스턴스를 계산을 할 건데 그 디스턴스가 얼마냐? 잘 봐봐. 루트의 제곱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의도적인 거야. 1 집어넣으면 절대값 4-3 더하기가 14야. 그럼 얘가 루트 25니까 얘가 5야. 그럼 여기 4-1 1에다가 4-3 1에다가 14 더하면 15니까 15의 절대값은 당연히 15여서 이게 얼마니? 3이야. 이쁘게 나오지. 선생님, 요게 3이에요. 생각해라. 이게 3이면 얘들아 여기도 3이야. 이것도 3이야. 이것도 3인 거야.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게 3이야? 마지막 한 번 더. 선생님, 그러면 요 점에서 여기에 이르는 이 거리를 찾고 싶습니다. 이 한 점을 줬으니까 여기를 찾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여기를 제가 디스턴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그럼 디스턴스 2를 어떻게 찾을 거냐? 어차피 이 직선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10,3인 거니까 그럼 디스턴스 2는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10 집어넣으니까 얘가 절대값 40, 3 집어넣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9 더하기 얘가 14가 되어서 이게 얼마였었냐면 얘가 5였던 거고 31에 14를 더하면 얘가 절대값 45는 45여서 이게 얼마? 9였던 거야. 쌤, 요 D2가 9래요. 그럼 이제 위치가 스케치가 정확하게 끝나버리지. 왜?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이란 말이야 얘들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야. 그럼 이 Q라는 점이 여기 있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어디로 가? 한 요 정도까지 오겠지. 이게 Q라는 실제 위치가 이쪽 점으로 오겠지. 그럼 생각해봐봐. 얘가 9야. 얘가 9야. 근데 얘가 6이잖아. 얘가 6이고 여기가 9였던 상태니까 여기서부터 제일 짧은 거리 이만큼은 얼마야? 3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던 거겠지. 이게 훨씬 현실적이잖아. 대칭이나 뭐 이런 거 안 쓰고.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는 1027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평행선 사이의 성질을 활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심플하게 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야.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러고 있을 수 있어. 괜찮아. 이 문제까지 다 기억 못 하더라도 뭘 기억해라. 왜 P가 이쪽하고 이쪽에 오지? 라는 것까지는 정리할 수 있잖아. 평행선 사이에서 넓이가 항상 밑변을 공유한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Q의 위치가 저렇게까지 넘어가서 왜 3에 제일 가까운 값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복잡한 거는 한 번쯤 그래도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하다가 짜증 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정답은 1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5문제는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3문제짜리를 가는데 3문제는 일단 986부터 갈까요? 986부터 차근차근 갑시다.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볼게요. 자, 986번은 본인의 해당 사항 없으면 다른 거 보시면 되는데 986번은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뭔지 알죠? 부제목이 있다고. 어떤 부제목이야? 기울기의 해석이야. 잘 들어봐라. 먼저 이 얘기부터 하자. 거기 나와 있는 거 비슷하게 가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요점에 도착을 했어. 근데 얘가 기울기를 얼마짜리로 주냐면 기울기를 5짜리로 줬다고 쳐보자. 근데 얘들아 P1에서 P2까지 이만큼을 속도 만약에 내가 속도를 얼마만큼 갔을까라고 봤더니 속도를 만약에 얘가 5만큼 가져갔다라고 해보자. 자, 기울기를 그냥 좀 줄일까? 3 정도로 줄일게. 기울기를 3 정도로 주고 속도를 그냥 2만큼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어떤 재미난 점이 발견이 되냐면 분명히 이 물체는 이렇게 이동을 한 거 아니냐. 근데 얘가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나눠져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갔던 형태가 이거랑 이거에 의한 식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선생님, 기울기가 3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가 A만큼 갔으면 여기는 3A만큼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속도가 2였다는 얘기는 요거 제곱하면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A의 제곱 더하기 얘가 9의 2의 제곱이 여기 루트가 이게 얼마다? 이게 속도 2만큼의 요 방향에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10A의 제곱이 얘가 4가 되면서 A의 제곱은 5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A는 루트 5분의 2만큼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속도 2만큼 갔니? 그럼 나는 이쪽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갔어? 루트 5분의 2만큼 간 거고 이쪽 방향으로는 루트 5분의 3만큼 간 거야. 이 얘기라고. 설명을 해볼게. 자, 그럼 거기 문제 봐봐. 986번 문제 한번 잠깐 봐보시면 이 개념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석하나 봐보자. 첫 번째, 원점에서 출발한 놈도 있지만 y는 x-에서 출발한 놈도 있을 거야. 됐어? 봐. 지금 좌표가 얘가 1인데 얘들아 여기가 C야.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속도로 이동한다 그랬어? 거기 문제 봤더니 얼마만큼의 속도로 간다 그랬니? 루트 2만큼 간대. 얘가 루트 2만큼 간대.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야. 무슨 소리일까요? 라고 봤더니
요 해당되는 이 가로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1만큼 움직이고 세로축만큼으로 얘도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1만큼 움직여서 합성해서 얘가 된 거야.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1초에 루트 2면 t초는 루트 2t만큼 갔을 거야. 그럼 여기가 루트 2t만큼 증가했으면 이 아래쪽은 t만큼 증가했고 여기도 t만큼 증가를 한 거야. 요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 이거 원래 벡터적 합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그딴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단순하게 피타고라스야. 그럼 봐봐. 거기 A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초속 3만큼씩 움직였잖아. 그럼 A는 여기 있거든? 그럼 A는 어떻게 잡아? 초속 3만큼이니까 3t,0라고 잡으면 되겠지. 자, B라는 점은 어떻게 움직였어? 시간당 2만큼씩 움직였어. 그럼 B라는 점 어떻게 잡으면 돼? 0,2t라고 잡으면 되지. 선생님, C는 어떻게 잡아요? 출발은 어디서 했는데? 1,0에서요. 근데 1,0에서 t만큼 갔다며. 그럼 어떻게 잡아? 1 플러스 t. 세로는요? t만큼 움직였다며. t. 끝. 루트 2t라고 하는 거 괜히 준 거 아니란 말이야. 루트 2t를 가로축1, 세로축 1만큼의 증가분으로 우리가 반영해 주시면 되겠다고. 자, 그러면 이 세 개가 모두 일직선에 있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AC의 기울기가 BC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거죠. 그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직선이라고 했으니까 AC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3t에서 t 플러스 1을 갖다 빼고 0에서 t를 갖다 뺐더니 2t-1분의 마이너스 t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겠고 BC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이거랑 이거니까 1 플러스 t에서 0을 갖다 빼고 t라는 놈에서 2t를 갖다 빼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1 플러스 t분의 마이너스 t다. 이게 된 거잖아. 그럼 이 둘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기울기 같다라고 하면 분자는 어차피 0이 될 수 없으니까 똑같다면 밑에 있는 분모가 같으면 되겠다. 즉 2t-1과 1 플러스 t가 똑같으면 되겠다. 따라서 t는 얼마더라? 2더라.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A, B, C에 대해서 구해봐라. t초 후에 한직선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t가 2였으면 요 A라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6이 될 것이고 여기다 2 갖다 집어넣으면 C는 얼마가 됐겠어? 3,2가 됐을 거고 여기다 2 갖다 집어넣으면 이 B라는 점은 얼마가 됐을 거야? 0,4가 됐음을 내가 확인하지. 그러면 얘네들이 일직선에 있었던 거니까 어떻게 잡아? Y는 기울기 찾을까? 기울기 어딨냐? 여기 있네. T에다가 2하고 2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 다음에 X 절편이 아닌 Y 절편이 4였으니까 4라고 잡으면 넘겨서 마이너스 3Y는 2X 마이너스가 12가 들어가서 2X 더하기 얘가 3Y 마이너스 12는 0이 되더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지. 불편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어떻게 해라? 3A 더하기 2B 더하기 C를 해라. 3A 얼마? 6 2B 6 C 마이너스 12 정답은 얼마더라? 0이더라. 이렇게 하자. 기울기에서 그냥 기울기에서 루트 2만큼을 1로 쪼개간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문제가 없었던 형태다. 여기까지 하자. 오늘 약속을 어겨야겠다. 제가 요거는 찍어둘게요. 찍어뒀다가 몇 번이죠? 986번, 986번까지 처리했으니까 1004, 1007 저렇게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저건 해서 정리해서 아무튼 어떻게 해보죠. 방법을 찾아보죠.